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오늘 보니까 결석한 학생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바로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2단원 자연환경에 대해서 배웠었죠. 우리가 지난주에 총 복습을 했었는데 거기서 표현의 기후 부분 그리고 기후와 관련된 지형들에 대해서 배웠어요. 원조지형, 빙하지형 생각이 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단원인 문화에 대해서 배울 건데 2단원과 3단원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수업들을 보니까 왜 연관이 되어 있는가, 자연환경과 문화가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3단원을 배워가면서 계속적으로 알아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화를 배울 텐데 문화를 크게 4가지 측면에서 알아볼 겁니다. 민족, 언어, 축제, 종교, 음식. 우리 이 4가지에서 오늘부터 음식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알아가도록 하죠. 음식. 제일 큰데 우리가 음식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지 아닌지 한번 수업을 통해서 알아보자는 거예요. 새로운 단어에 들어왔는데 문화를 이제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화를 왜 배워야 될까요? 수능에 나와서 왜 배워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자유롭게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요. 잘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들이 얘기한 게 다 정답이 됩니다. 선생님도 선생님 자신한테 한번 질문을 던졌어요. 내가 지리교사로서 왜 여러분들한테 문화를 가르쳐야 하는가? 선생님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다 보면 세계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보기도 했고 정보, 교통통신이 발달한다. 전 지구가 하나로 통합되어 나간다. 이러한 내용이 이제 실제 우리 생활과 정말 밀접하게 관련이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SNS. 단 몇 초면 외국인과 대화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도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또 다문화 가정도 엄청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학년만 하더라도 러시아 여자애가 있고 또 우리 옆반에 태국에서 온 연극갑이라는 애가 있잖아요. 그런 애들만 보더라도 다문화 가정이 늘고 있구나. 지금보다도 나중에 갈수록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 이 한국이란 작은 땅 안에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살아가요. 그럼 우리가 그들과 함께 살아가려면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배려를 해야지만 더 좋은 사회, 더 나은 발전을 이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선생님은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선생님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래요. 정답은 있는 건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들이 얘기한 것과 제가 얘기한 것들을 중점에 두고 한번 3단원을 배워나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에 대해서 배워볼 거다. 순서는 쌀, 밀, 기호작물을 배울 텐데 기호작물, 카카오, 열대우린, 커피, 사바나기호 지난 시간에 배웠죠. 벌써부터 이 단어가 연관이 됐죠. 더 나아가서 봅시다. 자, 이제 쌀을 가장 먼저 볼 건데 당연히 자기 문화를 먼저 이해해야지만 다른 나라를 이해할 때 서로 교류도 할 수 있고 대화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쌀부터 배울 겁니다. 그걸 중점에 두고 학습문서 읽어보도록 하죠. 음식에는 각각의 다양한 문화가 반영되어 있음을 알고 쌀의 한 종류인 자포니카를 형태적, 정성, 기후 조건 측면에서 소개할 수 있다. 선생님은 항상 학습문서를 읽을 때 중요한 부분에 표시를 하라고 합니다. 알죠? 항상 얘기하죠. 결국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라고. 됐나요? 그러면 지도를 이제 하나 볼 겁니다. 세계의 다양한 음식들이 나와 있는 지도인데 우리 지리구도 94페이지에 있는 것을 선생님이 스캔해서 가져왔습니다. 어떠한 음식들이 있나요? 그래요. 대한민국의 김치도 있고 미국의 햄버거, 인도의 카레 다양한 전통 음식들이 나타나 있네요. 우리는 이 중에서 이 부분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독일의 소세지, 이탈리아의 파스타. 이탈리아의 파스타 말고 또 다른 게 뭐가 있죠? 그래요, 피자가 있죠. 토끼의 케밥. 근데 이런 것들이 왜 그 지역의 대표하는 문화를 반영하는 것인가? 왜 이 음식들이 우리나라가 자랑할 만한 음식이야 라고 소개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이걸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맛있죠? 맛있어. 선생님 이걸 2주 전에 준비를 하면서 사진을 11시 반에 골랐거든요. 그래서 무척 고민했어요. 나는 운동을 하고 왔는데 피자를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엄청 고민했었는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탈리아가 피자를 자신의 대표 음식이라고 자랑을 하고 소개를 합니다. 재료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요. 올리브도 있고, 또, 그죠? 치즈가 있고, 또, 뭐, 땅에 보인 밀도 있고. 그런데 이 재료들을 하나씩 살펴봅시다. 지난 시간에 배운 걸 떠올리셔야 돼요. 올리브. 이탈리아가 지중해에 위치하고 있죠? 무슨 기후 나타난다 했지? 그죠? 지중해식 기후가 나타난다 했어요. 지중해식 여름에 수목농어, 올리브, 포르크, 포드, 정엽수리. 기억나죠? 밀. 지중해식 농업에서 겨울에 수목농어. 치즈, 서부 유럽의 낙농업, 호남농업. 아, 유럽에서 생산되는 재료들로 만들었구나. 유럽에서 생산되는 그 기후환경, 그 지형에서 나는 재료들을 가지고 이탈리아가 조합을 해서 피자라는 음식을 만들었구나. 자신들의 대표 음식이라고 자랑하는구나. 즉, 피자를 통해서만 보더라도 음식에 다양한 격이 반영되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가 주식으로 하는 쌀에 대해서 알아보자는 거예요. 쌀의 특징을 보면 대결통 기후 지역에서 생산된다. 영 강수량이 1000ml 이상이다. 인구 부양력이 높다. 영양소가 많다. 이렇게 하죠. 이러한 특징들은 우리가 5단원에 가면 식량 자원에서 더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서 제시하는 이유는 쌀이 생산되기가 까다로운 작물이구나.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생산되기가 상당히 까다롭다라는 거죠. 그러면 쌀의 기원지를 한번 봅시다. 우리 교과서 127페이지에 있는 지도입니다. 우리가 벼 같은 경우는 기원지가 중국이다 혹은 인도의 북동부 지역이다 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도를 자세히 보면 파란색으로 자포니카라 되어 있고 북쪽으로 가는 게 있고 인디카 빨간 선으로 아래쪽으로 가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쌀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구나. 쌀은 크게 자포니카와 인디카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자포니카와 인디카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아까 학습 목표에서도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형태적 측면이고, 두 번째는 기후적 측면입니다. 세 번째는 점성 측면이죠. 그러면 자포니카와 인디카를 구분할 수 있는 이 각각의 요소들에 대해서 살펴보자는 거예요. 형태를 먼저 보면 자포니카 같은 경우는 나달이 작고 둥글둥글하고 작습니다. 둥글둥글하고 작아요. 이에 반해서 인디카 같은 경우는 깁니다. 사진 통해서 볼까요? 왼쪽에 있는 게 자포니카, 오른쪽에 있는 게 인디카인데 길이를 봤을 때 인디카가 더 길다는 걸 파악할 수가 있죠. 더 자세히 볼까요? 이 사진을 통해서 확연히 파악이 되죠. 자포니카, 인디카, 길이 자체가 다르구나. 형태적 측면에서 알아봤어요. 그러면 두 번째인 기후적 측면에서 알아보자는 거죠. 아까 우리가 기원지를 봤을 때 자포니카는 위로 가는 걸 볼 수가 있고 인디카는 남쪽으로 가더라. 이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자포니카 같은 경우는 한랭한 지역에서 성장할 수가 있고 인디카 같은 경우는 고온한 지역에서 성장이 되는구나. 상대적인 거지만 이를 통해서 구분을 할 수가 있더라. 됐나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점성 측면에서 볼 건데 점성을 결정하는 성분이 있어요. 쌀에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밀로펙틴입니다. 아밀로펙틴이 있고
또 하나는 아밀로스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흔히 아밀로펙틴이 많을수록 아밀로스가 적을수록 점성이 크다고 합니다. 또 영양소도 많다고 합니다.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게 자포니카가 되는 거죠. 자포니카 같은 경우는 아밀로펙틴이 많고 아밀로스가 적기 때문에 점성이 크고 영양소도 많더라. 점성이 크기 때문에 바로 동아시아 주변에서 젓가락 문화가 발달하는 거예요. 인디카 같은 경우는 점성이 없기 때문에 젓가락이나 숟가락으로 먹었을 때 우수수수 떨어져서 젓가락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손으로 먹는 문화가 발달을 한 거예요. 우리 옆반의 연근갑이 급식실에서 손으로 먹잖아요. 이럴 때 저 애는 들어온 애야. 저 애는 못 사는 나라에서 와서 그래. 이런 식으로 인식할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배웠잖아요. 저들이 손으로 먹는 문화는 그들의 기후환경, 지형에서만 생산되는 인디카를 먹기 때문에 굳이 젓가락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들만의 문화고 그들만의 전통이에요. 우리가 선생님이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배려해야 된다. 이런 게 바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출발점이죠. 그래야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래서 지리를 배우는 거라고요. 어느 과목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안 가르칩니다. 바로 우리 지리에서만 가르쳐요. 그래서 지리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추가적으로 쌀에 대해서 자포니카, 인디카에서 총 생산량을 좀 보려고 합니다. 100%가 총 생산량이라 했을 때 인디카 같은 경우는 90%가 생산이 돼요. 자포니카는 10%가 생산이 됩니다. 쌀 중에서 10% 아주 적은 양만 자포니카가 생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자포니카를 생산지에서 나아가는 기원지들을 봤을 때 중국, 한국, 일본 주로 이 세 나라에서 소비를 합니다. 중국, 한국, 일본 이 세 나라에서 이 10%를 가지고 나눠서 먹더라. 그런데 이 10%를 나눠서 먹는데 이 세 나라 자체 다 먹는 방식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중국 같은 중베이, 화북, 화중 지방은 주로 볶아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중화요리 가면 볶음밥을 먹죠.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남쪽에 있어요. 북쪽에 있는 데는 추워서 생산을 못하고 여기서는 우리가 2단에서 배웠지만 냉대 건조기후가 나타나기 때문에 남쪽 지방에서 논농사를 하는데 밥을 지었을 경우에 좀 기온이 높기 때문에 금방 상하더라. 그래서 식초를 간을 하고 섬지역이기 때문에 그 밥 위에다 해산물을 얹죠. 그걸 우리가 초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로 가마솥, 압력밥솥 이런데 냄비 이런데 끓이거나 쪄서 먹습니다. 물론 세 나라 다 그렇게 100% 먹는 건 아니지만 주로 그렇게 먹더라. 그런데 이 세 나라의 요리 특성 중에 우리나라가 영양소를 가장 많이 유지하더라. 영양분, 아밀로펙틴, 아밀로스뿐만 아니라 영양소 갖고 있는 5대 영양소들을 우리가 먹는 방식이 가장 많이 유지를 하더라. 그럼 이랬을 때 세 나라가 자포니카 20%밖에 안 되는 쌀을 먹는데 그 안에서도 다르게 먹는데 또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영양소를 가장 많이 유지하더라. 이 밥을 가지고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음식이라고 충분히 소개하고 자랑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나라 쌀은 우리만의 것이다. 우리만의 특별한 자연환경이 반영된 거야. 인디카, 밀 같은 경우는 왜 자포니카 안 먹는 건데요? 못 먹는 거죠. 자연환경이 바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만의 문화가 반영된다고 하는 거예요. 음식에는 그들만의 자연환경이 반영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까지 126페이지, 127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다 설명을 했어요. 그럼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우리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을 위해 팁을 하나 주도록 할게요. 이러한 게 어떻게 수능과 모의고사에 나오는가. 지도를 주고 기원지를 줄 겁니다. 물론 쌀만 주지 않아요. 밀,
기호작물, 이러한 기원지들을 방향을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준 다음에 설명으로 의치하는 것은, 혹은 다이어그램을 줄 겁니다. 하나의 다이어그램 안에 똑같은 작물인데 하나는 90%, 하나는 10%가 생산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90%는 인디카구나, 10%는 자포니카구나, 이게 쌀을 얘기하는 거구나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내용은 우리가 모의고사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3단원을 끝마칠 때 복습을 하면서 모의고사를 풀면서 다시 한번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고,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을 가지고 한번 형성평가를 풀어보자는 거죠. 형성평가의 문제를 선생님이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눠준 프린트 보시고요. 다음 은하와 종수의 대화문을 읽고 종수가 은하에게 어떻게 말을 했을지 적어보자. 근데 선생님이 좀 어렵게 하기 위해 좀 단어를 몇 가지 집어넣었어요. 보죠. 단, 아밀로펙틴, 아밀로스, 점성, 영양소, 젓가락, 한랭한 지역. 이 6개의 단어를 한번 다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넣어보려고 노력을 해서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죠. 작성해 봅시다. 다 충분한 시간을 줘서 다 푼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종수랑 은하가 대표로 한번 읽으면서 답을 하도록 합시다. 시작. 잘 읽었어요. 종수가 6가지 단어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배치를 했습니다. 근데 선생님, 저는 종수랑 다르게, 은하랑 다르게 다른 방식으로 서술을 했어요.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추가적으로 발표를 하죠. 다음 시간에 선생님, 저는 종수랑 좀 달라요. 저는 이런 방식으로 했어요. 한 학생들은 추가로 발표를 준비하면 선생님 칭찬 도장을 주도록 하죠.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배운 걸 복습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미래대에서 들어갈 거고요. 이때 우리가 오늘 배운 126, 127 선생님 내용을 다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한번 읽어오는데 그래도 모르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질문을 준비해 오세요. 선생님이 복습과 함께 여러분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래에 대한 부분 128, 129페이지를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질문 있나요? 추가적으로? 질문이 없으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좋았던 것 같고, 그 수업 시작할 때 우리가 문화를 왜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본 점이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이 단원과 그 앞에서 배웠던 단원들 간의 연관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준 점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목소리도 크기가 적절하고 판서 크기도 적절했는데 말이 조금 빠르고 학생들과 상호작용이 너무 없어서 수업하는 게 아니라 인강을 보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도입 부분에서 학생들의 주의를 좀 더 집중시키고 시작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일단 그 시각적 자료랑 눈높이 맞추는 설명은 되게 좋았는데, 다만 수업 속도가 좀 되게 빠르고 약간 조금 너무 설명식 위주로 좀 하다 보니까 조금 후반 들어서 집중력이 조금 떨어지는 약간 경향이 보이는 거 빼면은 전반적으로 다 괜찮았던 수업 같습니다. 네, 체크하는 항목이 굉장히 많았는데 평가들을 굉장히 간단하게 해줬네요. 일단 뭐 학원에서 아르바이트 해요? 그 학원의 선생님한테서 수업을 받는 느낌이었는데 전반적으로 잘했어요. 근데 이게 고3이 대상인데 실제로 그 교과서에 이런 게 나와요? 굉장히 쌀의 성분까지 굉장히 상세하게 나오네요. 일단 좋았던 거는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처음에 시작할 때 왜 이 단원을 배워야 하는지, 그리고 앞 단원과 앞으로 배울 거의 연계를
제시해 준 거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왜 문화를 배워야 되는지 학생들이 생각해 보게 하는 것도 좋았고, 지금 수업 계획서에는 교사와 학생이 굉장히 상호작용이 많은 것으로 시나리오를 짰는데, 시간적인 제약상 그런지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할 시간을 주지 않고 바로 대답을 한 걸로 가정을 하고 이렇게 수업을 진행해가지고 수업 자체는 좀 상호작용이 굉장히 적어 보였는데, 실제로 의도한 거는 이제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연을 할 때도 좀 친구들이 대답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말하는 것도 굉장히 자연스럽고 준비를 많이 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어감이 좀 딱딱한 느낌이 있죠. 조금 자연스럽게 얘기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좀 딱딱하니까 처음 이렇게 자꾸 듣다 보면 학생들이 조금 지루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딱딱한 이유가 그러니까 발음을 어떻게 하느냐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말을 하고 말을 하는 사이의 간격, 이런 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관련이 되는데, 조금 자연스럽게 얘기하도록 연습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좀 아쉬웠던 점은, 판서랑 PPT도 잘 사용을 했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수업에서 지적했던 많은 내용들을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노력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쉬웠던 점은 처음에 이제 우리 문화에서 쌀을 배우고, 그 다음에 뭐 밀을 배우고, 이렇게 해서 쌀을 배우겠다고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에 지도에서 피자랑 이태리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소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 쌀을 배우기로 했다고 했는데 왜 이태리 음식이 저렇게 상세하게 소개가 되나, 이게 조금 맥락이 연결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바로 쌀에 대한 소개로 들어가도 좋았을 것 같아요. 그 세계 지도가 필요하다면 보는 거는 좋은데, 아니면 처음에 도입을 할 때 우리가 뭘 보고 그 다음에 쌀에 넘어간다든지, 그러니까 도입 안내한 내용과 수업의 내용이 약간 불일치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형성평가, 이제 목표랑 형성평가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형성평가가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무슨 내용이었는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너무 가상으로만 하지 않고 학생들이 직접 이렇게 PPT 자료로라도 보여주고 반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수고했어요.